안녕하세요, 엉클리고요.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의 기업가치 컨센으로 700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 그 자체인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시총인데요. 진짜 테더 금융 제국이 됐죠. 타노스가 된 테더의 스펙을 보면요. 올 한 해 순이익 20에서 30조 원 예상되고요. 현재 비트코인 11만 개, 금 80톤, 그리고 미국채 180조 원어치 보유 중인데요. 옆 동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급이 다르죠. 테더는 빚내서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벌어서 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으로 온 세상을 USDT로 가득 채우려는 핑거스냅 한방 준비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재편하려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선 요약 박아드리면요. 테더는 지금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USDT 제로와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요. 이 플라즈마 XPL 코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코인이에요. 사실상 테더가 만들어서 출시한 첫 번째 블록체인이고요.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맞짱이 가능한 남자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펀딩을 주도했고요. 최근에 상장했는데 지금은 올 초 프리세일에서 평단 70원의 잔뜩 산 고래들이 엑시 중인 것 같긴 해요. 반년 만에 20에서 30배 먹었으니까 먹고 나오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데요. 요거 한 700원, 800원 정도 가면 진짜 사볼만 한 것 같아요. 플라즈마 코인의 마켓 포지션이 압도적인 게 지금 테더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테더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유동성을 빨아갈 수가 있다. 엉클리 패밀리 분들은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고 직접 더 찾아보고 공부해서 투자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DT 제로와 플라즈마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본체인 테더사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테더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임원 출신의 소수가 거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막말로 뜻이 맞는 친구 몇 명이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인데요. 테더 파운더 데바시니 회장이 거진 50% 지분 들고 있고요. 현 CEO가 20%, 전 CEO가 15%, 전 법률 고문이 13%, 요 정도씩 들고 있어요. 이 넷이 합쳐서 지분이 90%가 넘죠. 이 중에 지금까지 테더의 비전과 방향을 결정해온 인물은 회장과 현 CEO 이 두 명으로 추측되는데요. 지금 이 형님들이 바라보는 아주 명확한 미래상이 있어요. 테더 CEO 미래엔 AI 에이전트 1조 개가 USDT와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는데요. CZ,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도 최근에 이와 비슷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 지구의 인간이 80억 명인데 AI 에이전트가 무슨 1조 개가 필요하냐?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설명드리면요. 요 1조 개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만 카운팅한 게 아니고요. 정보의 전달도 트랜잭션이거든요. 정보를 수집하고 주고받는 모든 주체를 통틀어서 1조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홈을 생각해 볼게요. 30평짜리 가정집 하나만 놓고 봐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기기들, 그 속에 카메라, 센서들이 못해도 100개는 되죠. 걔네가 다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거잖아요. 그걸 AI 에이전트가 대체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미래에 1조 개의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일으킬 거다. 어디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조작 및 위조가 불가능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인데요.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이 시나리오를 상당히 많은 구루들이 입 모아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더는 단순히 달러 토큰으로 돈 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텝을 밟고 있어요. 과연 테더가 AI 에이전트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찾는 블록체인 세계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을지 그들이 내놓은 신제품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죠. 잠깐 딴 얘기지만 업계 선두는 지금 이렇게 진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은행이 어째야 되니마니 은행권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니마니 이러고 있는 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원화값 휴지 쪼가리 돼서 서민들 구매력 다 날아갔는데 대체 지금 와서 뭘 지키려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인 시장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펜테 굴린다고 완벽한 플랜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고 정주영 회장님의 정신, 일단 사푸고 생각한다는 마인드로 그냥 빨리 밀어붙이면서 그 속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게 맞고요. 이 블록체인 산업을 잘 잡으면 한국이 홍콩처럼 디지털 금융 허브로 정말 크게 한몫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주절주절 해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목차고요. 먼저 테더의 신제품 USDT 제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짚어보고요. 프로덕트, 제품을 까보면 회사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죠. USDT 제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라즈마 체인과 함께 전체 구조를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테더가 설계 중인 그림을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와 주의점까지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USDT 제로가 대체 뭔지 보죠. 심플해요. 달러를 토큰화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죠. 이 USDT를 한 번 더 가공해서 모든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USDT 제로예요. 멀티 체인용 USDT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테더는 이미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냐? 굳이 멀티 체인용 USDT란 걸 만들 필요가 있냐 하실 수 있는데요. 테더는 공식적으로 12개 체인만 지원을 하고요. 그 외 체인,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에 있는 USDT는 그냥 외부 브릿지 업체를 통해서 넘어온 브릿지된 USDT예요. 테더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12개고요. 글씨가 작은데요. 읽어드릴게요.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아발란체, 톤, 앱토스, 니어, 셀로, 코스모스, 테조스, 폴카닷, 리퀴드까지. 현재 테더는 공식적으로 이 12개 체인만 지원하고요. 이 외의 체인들에서 유통되는 USDT는요. 다 테더의 관리를 벗어난 제3자 업체의 손을 타서 브릿지된 형태의 USDT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USDT 제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되죠.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발행하는 USDT를 외부 업체들이 맘대로 지지고 볶고 있는 걸 지금까진 놔뒀는데요. 분명히 서드파티 리스크가 있는 거고 유동성이 분산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USDT 제로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 이슈는 수익 재탈환인데요. 지금까지 USDT로 곰돌이 푸마냥 꿀통을 들고 통째로 마신 놈이 있는데요. 바로 트론이죠. 24년 기준 트론은 전체 블록체인에서 수수료 피를 두 번째로 많이 벌었는데요. 이 막대한 수익의 99%가 USDT 전송 결제에서 나왔어요. 사실상 트론은 USDT 전용 체인인 거죠. 다들 트론 코인 보면서 좀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트론이 유명한 디앱도 없고 딱히 핫한 그 무엇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계속 많이 벌어서 코인 가격이 무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테더의 빨대 꼽은 덕분에 가능했던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테더 입장에선 이 트론이 이렇게 돈 버는 거 자원 유출이죠. 자기들이 전용 체인을 직접 만들면 이 수수료 본인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플라즈마 블록체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플라즈마는 테더가 트론 얄미워서 죽여버리려고 만들었다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종합하면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체인도 이제는 직접 지원하면서 자원 유출도 방지하는 차원으로 USDT와 플라즈마 체인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이유가 전부일까요? 테더의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는데요.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뺄 거 다 빼고 딱 아셔야 될 부분만 골라서 심플하게 정리했고요. 설명드려 볼게요. 기존에 지원하던 12개 체인 위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USDT에서 출발해보죠. 이제는 USDT가 지원하지 않는 블록체인에서 더 이상 브릿지된 USDT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레이어 제로가 제공하는 OFT, 옴니체인 펀지블 토큰 표준을 통해서 USDT 제로로 발행 및 유통되는데요. 재밌는 점은요. 예를 들면 테더가 지원하지 않던 체인 코인베이스한테 너네 이제 베이스 체인에서 브릿지된 USDT 쓰지 말고 우리가 새로 만든 USDT 제로를 써라 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걔네들 마음이에요. USDT 제로가 장점이 있어야 고객들이 쓰는 거고 거래소가 쓰는 거죠. 그래서 세트로 출시된 게 플라즈마 체인인데요. 플라즈마 체인은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으로 설계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상속받고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전용 블록체인으로 출시가 돼서요. 플라즈마 체인에서는 USDT 제로의 전송과 결제가 공짜예요. 이게 킥이죠. 블록체인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무료 결제 시스템이 생긴 건데요. 공짜가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애초에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쓰이지 않아요. 이 지갑 잔액 줄고 저 지갑 잔액 늘었다는 기록 한두 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원을 거의 잡아먹지 않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설계를 미리 잘 해두면 자원을 거의 안 쓰고 지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도 조금은 돈 드는 거 아니냐. 그냥 초반엔 재단의 플라즈마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향후에 생태계가 활성화돼서 플라즈마 체인이 돈을 벌면 그때는 그 돈으로 자생적으로 메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한번 천천히 전체 그림을 다시 보면요. 사실 USDT 제로는 딱히 특별할 게 없어요. 본체는 이쪽 플라즈마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장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포인트는요. 플라즈마가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으로 설계가 됐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더가 비트코인을 디파이 기반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모두가 덤벼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실용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비트코인 디파이 영역에 테더가 도전한 거고요. 플라즈마 체인의 상태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주기적으로 앵커링하면서 비트코인의 보안을 상속받는 컨셉인데, 그냥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플라즈마 체인의 계약들을 비트코인이라는 금고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 체인의 계약을 위조, 변경하려면 이 비트코인 금고를 뚫어야 되는데요. 불가능이죠. 결국 테더는 지금 비트코인 디파이 체인을 만든 건데요. 진짜 도전적인 시도인데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1등 비트코인 디파이 프로젝트 바빌론의 성공을 보고 나서요. 그 컨셉을 참고하되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게 플라즈마인 거예요. 둘 다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상속받는 건 같은데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바빌론은 비트코인의 보안을 다른 블록체인들한테 그대로 수출하는, 그냥 보안 수출하는 브릿지 역할에 충실한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비트코인 홀더들한테 뭐든 한 푼이라도 더 챙겨줘서 놀고 있는 유휴 비트코인 모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이에 반해 플라즈마는 비트코인의 보안을 어디 다른 데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자기들이 쓰고요. 그냥 비트코인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디파이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가 됐어요. 당연히 이게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죠. 실용적인 성공 사례 없고요. 지켜봐야 되는 건데, 테더가 만약에 이 플라즈마 성공시키면 그 파괴력이 가늠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품 테더가 찍어내는 돈이 비트코인 수준의 보안과 모든 네트워크에서 호환되는 통합 유동성, 거기에 무료 송금 결제를 지원하는 무적의 디지털 머니가 되니까요. 이 정도만 돼도 AI 에이전트들이 기본 통화로 쓸 것 같은데, 거기에 더 해서 돈이잖아요. 돈에는 이자가 붙죠. 이게 진짜 궁극의 무기인데요. 시장 최고의 이자를 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시장에서 테더는 항상 공급이 더 부족한 최고의 인기 머니인데, 여기에 업계 최고의 이자를 더 준다? 달러보다 테더를 더 선호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이건 좀 심오한 내용이라 일단은 이 가능성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테더가 이런 비전을 밀어붙이는 건 테더의 비트코인 사랑에서 비롯되는데요. 손오공하고 베지터인지 손오반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트죠. 불과 1-2년 전 발언이고요. 테더 CEO, 장기적으로 USDT는 쓸모가 없어진다. 세계는 비트코인만 사용하게 된다. 기업가치 1000조 원을 만들어준 히트 상품 USDT는 그냥 과도기적인 달러 연동 토큰이고 결국의 세상은 비트코인으로만 돌아간다 라는 진짜 센 발언이죠. 전형적인 비트맥시의 주장인데요. 테더 대표 형님은 저보다 더한 코치놈인 것 같아요. 존경스럽고요. 지금까지 테더가 어떤 비전과 목표로 무슨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젠 어떤 투자처들이 있을지 짚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플라즈마 코인을 사던가, 아니면 브릿지 섹터 코인, 레이어 제로나 웜홀,
D브릿지를 사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테더가 픽한 레이어 제로, 앞에서 USDT 제로가 발행되는 구조를 해석하면 사실상 테더가 레이어 제로의 기술력은 우리가 검증했다,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지금까지 좋은 말만 했으니까 주의할 점도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헤어질 결심. 웃기고 무서운 점인데요. 사실상 테더가 플라즈마 체인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테더사는 공식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요. 엄밀히 말해서 테더사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니까요. 막말로 플라즈마 체인을 돌려봤는데 오류 투성이다? 테더는 바로 버릴 거예요. 그냥 테더만 믿고 플라즈마 XPL 코인 왕창 샀는데 뭐 한 1년 지나서 봤더니 주인한테 버림받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애초에 테더가 아니다 싶으면 버리려고 그 리스크를 단절하기 위해 원쿠션 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만든 거니까요. 두 번째, 사법 리스크. 테더는 한순간에 사업 기반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블록체인 회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사업권만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요. 테더가 작년에 5%의 지분을 헐값에 미국 금융사한테 팔았거든요. 켄터 피츠제랄드라는 회사한테 테더 지분을 사실상 증여에 가까울 정도로 싸게 넘겼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덕분에 떼돈을 번 켄터 피츠제랄드 대표이사가 금세 자기가 만든 회사를 관두고 공무원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무려 현재 미국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이에요. 툭 하면 저희 나라 협박하는 아주 개새끼죠. 그러니까 테더가 차기 미국 상무부 장관한테 로비로 그냥 몇십조를 갖다 바친 건데요. 이게 미국은 이래도 되나 싶은데 아무튼 핵심 정부 인물들을 돈으로 미리 다 감아놨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구린 게 많긴 많다는 방증이죠. 끝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여기까지 해서 테더 관련 종목 투자할 때 주의할 팩트 몇 개 짚어드렸고요. 진짜 끝으로 참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도 백팩코인 에어드랍 작업을 안 하고 있다? 인생 쉽지 않다. 백팩 거래소가 점점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이름도 간지나는 존잘남 파운더 아르마니 페란테 형님이 인심 한 번만 딱 쓰면 백팩코인 에어드랍이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에어드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중에 배 아픈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찍먹이라도 해두세요. 지금이 진짜 찐막 기회고요. 저도 매주 이렇게 포인트 열심히 쌓고 있어요. 쉬워요. 그냥 거래소 회원가입하고 선물 매매로 거래 금액만 이빠이 만들면 되거든요. 댓글에 거래소 링크 있고요. 제 구독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강한 구매력이 생기는 게 궁극적으로 저한테 제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시대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붙잡고 해라 하는 것도 진짜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거래소 볼륨이 10배 커진 거에 비해선 작업 효율이 초창기에 비해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할만해요. 그냥 거래량만 쌓으면 돼서 굳이 가이드 영상도 필요 없는데요. 제가 여러 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끝! 이 외에도 모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텔레방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엉클리였고요. 좆댓 알구,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